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중간시험 전까지 강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레포트도 성심성의껏 잘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간시험 기간에 그 30점 만점의 레포트도 지금 성실하게 작성해서 올려주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몇 학생은 아마 제가 그 목이 아픈가 싶어서 또 염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강의를 하는 선생은 학생들이 듣기가 정말 좋아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에서 아마 요즘 같이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전작과 조교 선생한테 오래전에 30만 원 주면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마이크를 좋은 걸 사갖고 와라. 왜냐하면은 40명의 학생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으면 맨 앞에 있는 학생이나 맨 끝에 있는 학생이나 똑같이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마이크를 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이제 녹음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최상의 강의를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 그 목이 아픈가 또 건강이 어떤가 염려해주는 제자들의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2021학년도 2학기 또 나머지 중간시험 이후부터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포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지나온 추억도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을 써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9차시 강의 10월 29일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월에 정말 마지막 주 강의로 제가 한자 올려드린 것은 수은 심물망. 글쎄 여기서 글자가 어떤 글자가 우리 제자들이 어려우실까. 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우리 왜 수수 관계 할 때 받고 주는 관계다 할 때 여기서는 받을 숫자고 은은 은의 은자죠. 그러니까 수은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심은 이제 마음으로, 물은 없을 무자하고 똑같다고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왜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그 꽃 설명에 대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물망이니까 망은 잊을 망자입니다. 잊지 말 것. 내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이라도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라도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망, 잊지 말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갚아 주더라도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이상, 받은 것 이상으로 늘 갚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시입니다. 시는 베푼다, 베풀 시자입니다. 이는 사람 인자이지만 이제 다른 사람, 타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좀 베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은 잊지 말라고 했고, 내가 베푼 것은 물염이에요. 물은 없을 무자하고 똑같은 글자고, 염은 새긴다 하는 글자이니까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새겨놓지 말 것.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받은 것 이상으로 갚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1원을 안 주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10,000원을 줘서 상대방이 아주 기쁘게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목적 달성을 했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마음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조그만 종이 한 장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물망 잊지 말고 그것은 가슴속에 새길 것이고, 시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베풀고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심물련 그건 마음속으로 새겨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는 순간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오늘 이제 구차시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교재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문학의 여러 가지 독서와 토론 시간이니까 독서의 내용이 문학이라고 봤었을 때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그동안 운문 장르, 시 장르를 한 20편 이상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6주, 7주차에는 문학의 이론적인 거, 문학의 효능, 문학의 기능, 또 문학의 다양한 요소들, 그렇게 이론적인 걸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 2학기 9차시 이후에는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 수필도 공부하고 고전문학도 공부하고 또 어떤 사상적인 논설적인 그런 내용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에 147쪽에 실려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무슨 5월의 공부인가, 아니면 5월에 우리는 또 가을을 공부할 수도 있죠. 문학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2가지 선택해서 쓰라고 했는데 의외로 상상을 선택해서 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10월, 11월 한겨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난 5월은 또 내년 5월은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앉아서도 많은 걸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즉 문학의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필가 피천득 선생님, 그래서 수필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또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문인협회에서 시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또 작가층이 바로 이 수필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필가들이 공부를 할 때 교과서처럼 교재처럼 사용하고 있는 작가 또 작품이 바로 이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 제목인 인연이라는 그 수필집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지금 그 수필 문장은 운문적이면서도 산문이고 산문인데도 또 약간 운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글을 오히려 길게 중언 부언해서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막 4문장 5문장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아주 단방하게 뜻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글 쓰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피천득 수필가의 문장은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필가를 꿈꾸는 또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천득 선생님의 글을 교재 삼아서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 있는 이 5월이라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를 좀 잠시 또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 피천득 선생님은 1910년에 나서 2007년 5월, 그러니까 5월에 태어나셔서 또 돌아가신 것도 5월에 돌아가셨고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5월이기 때문에 어떤 평론가는 5월의 작가로 부르고 싶은 영문학자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아주 영롱한 수필가로 그렇게 평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910년이라는 그 연도가 우리 학생들 정말 실감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피천득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교유했던 그 인물들이 우리 역사책에서 공부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춘원 이광수라는 소설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먼 역사 속의 인물인 것 같은데 2007년에 돌아가신 피천득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웃에서 만났고 정신적으로 서로 교유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호가 금아라는 호인데 이 호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지어주셨고 금아라는 거는 금자는 검은고 금자의 아는 어린 아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피천득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 검은고를 잘 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아라고 호를 지은 것은 검은고 타는 집의 아이다, 어린 아이다. 그래서 이제 금아 피천득 선생님이고 또 이분의 가장 대표적으로 잘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제 인연이라는 수필이고 그 인연을 담은 수필 집의 제목도 역시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자들도 레포트 쓰실 때 아이고 첫 문장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누구든지 걱정을 하게 되죠. 잘 붓이 펜이 혹은 이 워딩 하는 작업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피천득 선생님의 글을 보면 글 제목이 5월이면 첫 문장 시작도 5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수필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엄마라는 제목의 수필도 첫 문장을 엄마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에 실질적인 지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날씨를 갖고 시작을 한다든지 어떤 인사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몇 가지의 그런 묘사를 가지고 시작한다든지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 제목을 가지고 첫 마디를 시작하는 거. 예를 들면 감이라는 뭐 가을에 이제 우리 지금 가을이 무르익고 있죠. 그래서 가을에 과일 그러면 감이라고 했을 때 제목이 감이면 첫 문장을 감은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과일이다. 이러면 이제 감을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난다 해서 그 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썼을 때 첫 문장이 감은 이렇게 하고 또 뭐 우리 가을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을 때 가을은 뭐 오동잎 떨어지는 소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글 제목을 가지고 첫 문장 쓰는 것도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자들 가을 학기죠. 저는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런 말을 잘 씁니다. 1학기는 봄 학기고 2학기는 가을 학기. 그래서 가을 학기에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지난 5월도 생각하고 5월의 어떤 그 계절 감각도 생각하시면서 이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우리 교재 147쪽에 실려 있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5월이고 첫 문장도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은 아주 맑을 청자에 새로울 신자, 맑고 새롭고 깨끗한 신선한 얼굴이다. 그러니까 5월이라는 것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비유가 5월달은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물로 세수해도 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5월달에 아주 이제 막 금방 물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차가운 물로 얼굴 세수를 하고 난 21살짜리, 이 21살이라는 것도 피천득 선생님의 독특한 감각인 것을 알 수 있겠죠. 19살 혹은 28살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글을 읽어보면 왜 피천득 선생님이 또 이 21살이라고 했는지가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연령적으로 생각했을 때 21살짜리에 21살은 아주 젊은이죠. 뭐 청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청신한 얼굴,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남성, 여성 이렇게 지칭하지 않은 것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살짜리 어떤 인간의 어떤 인생에 이제 막 차가운 물로 막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난 맑고 신선한 그런 찬 물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얼굴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가면은 또 오른 이렇게 자꾸 반복, 이게 시가 아니고 수필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또 걸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PPT 화면에 세 번째 행에는 5월이 나오지만 두 번째는 5월은 생략된 거고, 이제 또 비유하기를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빛이 가락지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얀데 흰색의 빛이라는 거는요, 아주 초록색, 맑은 초록색, 아주 맑은 옥과 같이 차가운 그런 티 하나 없는 아주 투명한 초록색 맑은 옥으로 만들어진 가락지 같다. 여기서도요, 예를 들면은 저는 가락지라는 말도 저같이 글 잘 못 쓰는 사람이나 요즘 우리들 입에 익숙하게 올려져 있는 말은 반지라는 말을 쓰죠.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한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아까도 수은심 물망, 시인심 물염을 보여드렸듯이 한자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한자로 반지라는 말보다 가락지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훨씬 여기서는 정감 있고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꼭 한자만을 공부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고 한자도 공부하고 우리 글, 우리말을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 순수한 아름다운 우리말을 또 살려서 쓰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색깔하고 아주 초록색하고 딱 손가락에 끼어 있는, 흰 손가락에 끼어 있는 초록색 반지, 초록색 가락지를 또 5월의 이미지로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5월을 생각하면 우리 제자들은 무슨 과일이 5월에 가장 잘 많이 나는 가을인가, 과일인가. 제가 아까 가을에는 뭐 감을 이야기했고, 뭐 또 7, 8월은 수박이나 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여기에 선생님은 5월 달에는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다. 그러니까 앵두가 5월 달에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과일이라고, 뭐 열매라고 한다면, 딸기는 이제 우리는 6월에 요즘에는 뭐 하우스에서 나서 뭐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있지만, 자연적인 그 현상으로 봤을 때는 딸기는 우리 6월에 어려서는 먹는 걸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제 막 딸기가 어리다, 딸기가 어리고 어린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수사 표현으로 5월에는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그리고 5월을 꽃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떠한 꽃인가? 물론 영문학을 하시는 피천득 선생님이지만 아주 순수하고 정서적으로 우리적인 거, 동양적인 거. 5월은 보통은 이제 장미의 계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모란의 달이라고. 그러니까 화려한 장미에 비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라는 글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창밖은 5월인데 라는 시에서 보면 창밖은 지금 한참 꽃이 아름다운 그런 모란이 피고 장미가 피고 이런 아름다운데 너는 교실에서 미적분이나 풀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학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날씨를 감상하기에도,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이 순간을 수학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비유해서 글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은 과일로 말할 때는 앵두와 어린 딸기고, 그 다음에 꽃으로 말할 때는 모란의 달이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사행에서 그러나 한 걸로 보면은 앞에 이제 서론적인 거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선생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아주 실록은 새로운 신자의 녹색 녹이니까 아주 새롭게 푸르러지는 그러한 달이다. 실록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전나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전나무는 바늘같이 생긴 거, 삐죽삐죽하게 완전히 바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전나무에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바늘과 같이 생긴 잎도, 전나무의 바늘 잎도 연한 아주 부드러운 애기 살결같이, 여기에 부드럽다는 말은 좀 큰 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보드랍다라는 조금 작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그 삐쭉삐쭉한 전나무의 바늘잎도 5월달에 막 나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 보드랍고 애기 살결같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5월에 이제 막 실록이 푸르러지는 날 어쩌다가 산책을 가든지 나뭇잎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선생님께서 묘사하신 이 분위기가 충분히 좀 느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살에 나였던 5월. 그러니까 이것도요. 글 쓰는 방법이 보통은 내 나이 21살 되던 해 5월이었다. 이렇게 쓸 것 같은데 21살에 나였던 5월. 그래서 이 비천득 선생님은 수필의 대가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중국에 유학을 가셔서 지금이야 뭐 영문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바로 미국 가고 뭐 영국 가고 이렇게 영미문화권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이 선생님 1910년대 그 시절에는 유학을 간다고 하면 이제 일본이나 혹은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중국에 유학을 가셔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참 독특한 이력도 많이 있는데 보통 대학의 교수들은 이제 65세에 정년 퇴직을 국가에서 이제 명하는 거죠. 더 이상은 법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그런데 역시 우리 이 비천득 선생님은 독특한 분이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라 그럴 때까지 내가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있지 않고 본인이 내가 스스로 나가고 싶은 나이에 나간다. 그래서 64세에 퇴직을 하셨던 독특한 다른 분하고 좀 비교가 되는 문학적인 좀 생각이 자유로운 그런 분이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아까 21살이 가장 5월스럽고 아주 청신하고 차가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나이라고 했는데 내 나이 21살이었던 5월에 불현듯 갑자기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독자들에게 소설이 아니고 시가 아닌데도 이 짧은 수필 문장에서 아니 이 5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갑자기 밤 기차를 타고 광란의 여름 풍경이 벌려지는 그 피서지를 갔을까 이런 궁금증을 또 자아내게 하죠. 이런 것이 바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5월에 밤 바닷가를 가봤더니 거기에 풍경이 어떠했던가.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5월이니까 아직 여름 장사, 여름 해변가 풍광은 아니죠. 지난 이제 여름 다 끝나고 나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의 모습도 보이고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이 여름 장사를 하면은 그 덧문을 다 열어 제꼈을 텐데 지금은 다 아직은 시작이 안 된 5월 달의 밤 바닷가 풍경입니다. 그러나 역시 5월의 밤 바다와 10월의 밤 바다를 또 선생님이 잘 비교해서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에 그러나 10월 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0월의 밤 바닷가는 점점 추워지면서 아주 광란의 여름 바다 피서지의 풍광이 이제 다 휩쓸려 가고 완전히 문을 닫고 이제 겨우살이로 들어간다고 하면 5월 달은 여러분들 비가 한번 오고 5월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봄의 한 가운데 있죠. 정말 실록 이제 여름 더워지는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5월의 바닷가의 풍광과 10월의 바닷가의 풍광은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라든지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이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10월 같이 쓸쓸하진 않았다. 그리고 멀리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이제 밤 바닷가니까 환하지는 않겠죠. 아직 여름 피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섬들이 가까이 혹은 멀리 보이는데 아주 생생한 점점점 초록빛으로 짙어가는 그런 실록의 그런 섬들의 모습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우리 1교시에 하고 이제 이어서 또 그 다음 문장인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